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SK 하이닉스 쪽 밸류 체인이 심상치가 않죠. 결국 HBM. SK 하이닉스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네, 분위기가 너무 좋고요. 지금 이제 신고가죠. 52주 신고가 수준이고, 최근에 뭐 JP 모건이나 이런 쪽에서 목표가를 21만원 막 엄청나게 상향 조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메리츠 증권 같은 데서 HBM 매출 추정치를 기존의 7조 수준에서 10조 수준까지 올렸고, 자,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시장에서 이런 거 하는데 SK 하이닉스도 뭔가 좀 분위기가 심상찮아요. 기존에 이천에 있는 낸드 라인을 있죠. 낸드 라인을. 이거를 청주 팹으로 옮기는 작업을 했었거든요.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잠정 중단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청주 팹에요, HBM을 위한 TSV 라인이 있어요. 스루 실리콘 비아. 그러니까 칩에 구멍 뚫는 거죠. 이쪽에 있는데 이거 캐파 늘리는데 스페이스가 부족해서 결국 이거를 스톱한 거 아니냐, 이런 쪽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공교롭게 최근에 삼성이 엔비디아에 들어가기로 한, 요거는 이제 조금 민감하긴 한데요. 이건 뭐 사실 팩트 확인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삼성이 납품하기로 한 HBM3 이게 잘 안 된다, 이런 이슈들이 시장에서 많이 돌았습니다. 많이 돌았고, 그리고 기존에 삼성이 NCF라는 방식, Non-Conductive 필름을 가지고 D램을 수직으로 쌓아서 하는 방식이고, 지금 SK가 하는 거는 MR 머프라는 방식이죠. 몰디드 언더필이라고 해서 그냥 카스테라 이런 걸 딱딱 쌓아서 초콜릿을 푹 담그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겉에 다 코팅되고 층과 층 사이에도 다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MR 머프인데, 자, 지금 최근에 삼성이 NCF 방식에서 MR 머프 쪽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있다. 그래서 기존의 소재, MR 머프 위한 소재 그리고 장비 쪽에 이런 걸 찾고 있다. 이런 것들이 공교롭게도 다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일단 삼성 쪽에서 HBM이 잘 안 되는구나. 자, 안 되는 거는 결국 기존의 기술 방식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여기에 대한 이제 추정이 가능한 거고, 그리고 최근에 또 SK 하이닉스하고 엔비디아하고 TSMC 삼각 동맹이 딱 떴어요. 자, 삼각 동맹을 한다라는 건요, 결국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폐쇄적인 밸류 체인을 끌고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HBM 쪽은 그냥 SK 하이닉스 쪽에 많이 거의 맡기겠다, 이런 쪽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TSMC하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4부터, 요게 이제 26년부터죠. 요게 이제 베이스 다이가 있습니다. 베이스 다이. 그러니까 HBM을 만들 때 요게 칩이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8단, 12단까지 가죠. 근데 여기에 로직 다이가 하나 들어가죠. 요게 베이스 다이인데요. 요게 기존에 8나노 수준인데 요게 이제는 뭐 나중에 4나노, 3나노 수준까지 갈 수 있죠. 자, 요거를 TSMC하고 하겠다라는 거는 이제 딱 락인을 시켜 놓겠다, 이런 이야기인 거거든요. 근데 삼성은 요거를 다 수직 계열화 하겠다는 거고, 자, 세계 회사. 여기서 핵심 키 역할을 하는 회사 한미반도체. 왜 그러냐면요, TC본더 쪽에서 독점입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되면 독점 부족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머프 쪽에 장비를 할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한미반도체밖에 없습니다. 본딩, 서멀 컴프레스 기반으로 해서. 네. 이런 것들이 공교롭게 맞물려서 결국 SK 하이닉스 신고가가 가고 있고, 한미반도체도 최근에 설전에 상한가를 갔었고요. 시총 6조짜리가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소설을 좀 쓰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안 보셔도 돼요. 쭉 넘기셔도 되고요. 자, 지금 엔비디아, TSMC, 그리고 SK 하이닉스. 자, 삼각 동맹이 뜨잖아요. 그러면 이 두 회사가 코워스라는 중요한 공정을 담당하고 있고, 여기는 HBM이라는 걸 담당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논 엔비디아는 어떡하냐? 대표적인 이제 구글 같은 업체겠죠. 구글은 이제 TPU 같은 것들로 이제 자체 설계 칩을 어느 정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엔비디아의 H100을 제일 많이 사는 고객을 보면 메타하고 구글이에요. 당장은 데이터 트레이닝을 하기에는 엔비디아 칩이 제일 좋거든요. 근데 점점 이런 전성비,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믹스처 오브 엑스퍼츠 같은 이런 컴퓨팅 파워 효율을 통해서 추론 성능을 높이는 이런 것들이 되면 결국 TPU 기반으로 많이 하려고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제일 잘해줄 수 있는 대안이 어디 있을까? 저는 삼성 파운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존의 코어스나 이런 HBM 쪽에서 성능은 엔비디아 칩보다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 구글이 삼성 파운드리하고 협력을 할 때 요거보다 좀 낮은 성능, 뭐 예를 들면 i큐브를 가지고 하고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 이건 제가 소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팩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성지순례야, 이 영상. 그죠? 거의 뭐 그런 거예요. 자, i큐브하고 3나노 GAA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주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HBM은 3도 좋지만 2E 같은 것도 제품 있잖아요. 이런 것들 TPU에다가 쓰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데 일단은 저는 서버 칩 쪽, 서버용 TPU 하고요, 엣지용, 결국 이제 스마트폰이나 PC용 TPU 쪽에서 본다 그러면 당장 하기 쉬운 건 요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구글 픽셀 8에 들어가는 거, 이 AP 같은 것들을 지금 삼성 파운드리에서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협력은 당장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 결국은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모르긴 몰라도 열심히 영업하고 있지 않을까요? 삼성에는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결국 삼성 파운드리 쪽에 기회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지금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파운드리도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HBM도 잘 안 되고 있고, 그거는 지금 현재 팩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정말 예전의 경쟁력을 회복하면서 그걸 기반으로 구글하고 협력을 한다라는 소설, 시나리오를 쓴다 그러면 결국 구글하고의 서버용 AI 반도체 협력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국 삼성 밸류체인에도 좀 기회가 있는 거고요. 자, 그렇게 되면 결국 GAA에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솔브레인 같은 업체들, 그리고 뭐 장비 쪽은 아무래도 이오테크닉스, 인텍 플러스 같은 업체들도 기회를 잡을 수 있고요. 삼성이 정말 이런 시나리오를, 정말 제가 소설 같은 이야기지만 이런 시나리오를 완성시키기 위한 마지막 퍼즐이 뭐냐? 저는 한미 반도체라고 생각해요. 결국 한미 반도체의 TC 본더를 가져오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쉽지 않을 거다. 이런 구조를 만들기가. 결국은 예전에 소원했던 이런 관계를 어떻게 잘 풀고 삼성이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 제가 삼성전기 쪽도 좀 기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소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 관련 밸류체인에서 좀 주목할 만한 협력사, 수혜기업 간만에 분석해 보는데요. 제오스입니다. 제오스는 사실 제가 분석할 때마다 영상 조회수가 많이 나왔고 그랬는데요. 일단 이 회사는 반도체 세정을 하는 회사죠. 세정 장비 하는 회사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비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봇 합니다. 로봇. 협동 로봇, 그리고 플러그 밸브 같은 것들. 뭐 이런 거 하는 회사로 보시면 되고요. 결국 이 반도체 세정 쪽이 메인인데, 요거를 이제 싱글 타입하고 배치 타입을 다 하는 거죠. 싱글 타입은 선단 공정, 배치는 약간 레거시 쪽인데, 여기를 하는 게 일본의 자회사 JET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싱글은 본사에서 주로 하고, 이쪽을 이제 자회사가 하는데, 이게 주로 중국향입니다. 중국향 쪽인데, 작년 매출을 보면요, 작년 매출이 한 3,12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올해 한 4,300억 정도로 성장할 걸로 보고 있는데, 이게 제가 지난 영상보다 조금 하향 조정했는데요. 요거는 결국 JET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텔하고 경쟁하고 있거든요, 중국에서. 근데 최근에 텔이 좀 시장 점유율을 공격적으로 좀 확대하면서 이런 영향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비 쪽은 작년이 120억으로 굉장히 안 좋았는데 올해는 조금 개선될 수 있다. 3배 정도는 성장하겠다.
로봇은 작년이 한 70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 올해는 한 770억 10% 성장. 그리고 플러그 밸브는 작년 수준. 결국 여기서 이제 성장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되는 거, 결국 싱글 타입의 이게 삼성향으로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으로 이제 수혜가 있다는 거죠. 주로 HBM 쪽, HBM 세정 쪽으로 수혜가 있다는 거고, 이게 24년 1Q부터 일부 매출이 나오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HBM 향 올해 매출이 한 800억에서 한 1000억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들썩거렸다가 빠졌다가 뭐 이러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 효과 덕분에 올해 한 매출을 한 5천억까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작년 매출은 4,029억, 영업이익은 69억, 부진했습니다. 시총은 현재 오늘 2월 20일자 기준으로 5,600억 이고요. 올해 전망치는 매출 6천억, 영업이익 500억 정도를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반도체 장비 매출 중에서 HBM 포함한 어드밴스드 패키징 매출 비중이 20% 이상 수준까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이 결국 멀티플 리레이팅으로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나갈 때 좋아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이런 거 고맙습니다. 주말에 푹 쉬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녕.